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원래 구독자 중고차 추천 영상을 만들려 했는데 이 내용 편집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분도 신차 쪽으로 조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신차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중고차로 본다면 예산 3,500에 조수석만 쓰고 왕복 70 출퇴근, 막히지 않는 도로, 주말에 무조건 고속도로 200, 한 달에 거의 2,000씩 타는 거고, 보험료 제외 월 45, 세단 5월 SUV, 블랙, 클러스터 내비 웰컴 라이트 이런 옵션을 원하셨는데, 일단 주행거리가 꽤 있는데 보험 제외 45, 이 정도면 중고차로서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고차를 본다면, 솔직히 제가 산다면 무조건 S클래스 디젤 쪽으로 가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매운맛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접어두고 정말 현실적인 중고차로 알아보자면 3,500이면 솔직히 국산차는 거의 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 제가 국산차로 본다면 팰리세이드 디젤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부터 볼 것 같고요. 오늘 구독자님은 소나타 1.6 터보를 사려 했는데 아버지가 하이브리드 추가값을 주신다고, 거의 250에서 300인데 그거를 주신다고 하는데 자동차세 보험료가 비싸, 이 말이 일리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5년 이상 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면 고장이 난다는 말을 들으니 무섭다. 투싼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여, 그리고 스포티지는 곧 페이스리프트라 고민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아보자면 아버지가 하이브리드 추가값을 주신다고 250에서 300을 더 얹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기타 안전 옵션 거의 다 들어간 가성비 중간 등급이 3,470인데 하이브리드는 이보다 약 300 정도 비싼 3,760 정도고요. 가장 중요한 연비, 월 주행거리가 2,000이기 때문에 연비 정말 중요하죠. 거의 고속주행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으로 알아보자면 하이브리드가 대략 리터당 19km, 1.6 가솔린 터보가 16km 리터당 그렇게 나오는데, 고속이라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시내주행 위주로 했을 땐 1.6 가솔린이 리터당 13km, 하이브리드가 20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는 게 좋은데, 고속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고민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이브리드 차값은 처음에 300 비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되팔 때도 못해도 200 이상이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다. 그 말은 처음에 아버지가 추가값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차 팔 때 돌려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나중에는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이브리드 가는 게 맞겠죠. 하이브리드 옵션 자체가 잔존 가치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랑 보험료를 비교해서 여기다 적어주셨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이브리드가 조금씩 더 비싸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시는데, 리터당 3km 차이긴 하지만 기름값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5년 이상 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오래 타면 고장난다는 말을 들으니,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10년 20만 킬로입니다. 보증이 신차로 샀을 때 보증이 10년 20만 킬로다. 그리고 기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 6만 킬로, 엔진 동력 5년 10만 킬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10년 이상 탄다면 걱정이 되는 거지만, 솔직히 차는 10년 타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요 수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투싼 같은 것도 듀얼 클러치가 안 좋다고 하며, 듀얼 클러치는 이제 일반 6단 변속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수동 변속기의 성격을 가미한 그런 변속기인데,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의 7단 듀얼 클러치는 내구성이 많이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5년 10만 킬로 보증이 되며 내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내구성 부분에서 분명히 불리한 건 맞지만 그만큼 연료 효율도 좋고 가속 성능도 좋고 양날의 검 같은 친구라 생각이 들고요. 스포티지랑 껍데기만 다른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곧 페이스리프트라 고민이 됩니다.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차량이 처음에 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현대기아차의 일반적인 주기로는 차량이 출시하고 나서 한 3년에서 3년 반 후에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스포티지도 곧 페이스리프트 예정이고, 투싼은 얼마 전에 했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기점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지나면 풀체인지, 다음 모델로 완전 바뀌는 거, 그렇게 주기가 있는데, 이번 소나타 K5 모두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재수 없으면 뭐 2년 반 정도면 풀체인지를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스포티지, 투싼, K5 소나타 다 거의 조금 애매한 시기에 걸쳐져 있다. 그거는 어느 차를 사든 매한가지다, 현대기아 차에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제 지인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고민이 되면 그냥 일반 가솔린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차든 나 그거 걱정되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무조건 피하라고. 왜냐면 나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지면 그거 하나 심는데 얼만데 그게 더 손해다. 뭐 제가 다른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어도 소나타를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소나타 잘 나왔거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차 자체만 보면 괜찮았는데 앞에 전면부 디자인이 조금 괴생명체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인기가 줄어들고 K5한테 밀리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엉덩이는 조금 좀 그런데 앞에는 정말 멋있게 바뀌었다. 인테리어도 BMW를 갖다가 빼다 박아놔서 상당히 예쁘게 깔끔하게 바뀌었다. 적어도 요 정도 예산에선 그랜저는 아예 못 가니까, 그랜저는 4,200 정도가 시작이니까 소나타 중간 등급 정도에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3,500 주고 사서 한 5년 타고 판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한 1,700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난 감가 이거 어마무시한데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드신다면 페이스리프트 이전 소나타 그냥 가솔린 1.6 터보 센시어스로 사시면 그나마 얼굴이 조금 더 나으니까 그거 한 1,800 정도로 주고 사시면 5년 뒤에 팔 때는 한 1,100, 감가율이 확 낮아지죠. 뭐 개혁시도 고장날 것도 거의 없고 고장 나봤자 소나타는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1.6 가솔린 터보에서 알아보자면 기본 차값은 3,470. 요 중간 등급 익스클루시브는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교체로 대항차와 정면 대항차까지 인지, 또한 기존 일반 크루즈가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해주는 스마트 크루즈로 차로 중앙을 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가 주행할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만 해주는 후측방 충돌 경고, 내가 출차할 때는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그리고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면서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감속도 도와주고, 안전하차 보조가 들어가면서 차량이 접근 시 경고 후 중형차급이기 때문에 문까지 잠궈준다. 그리고 기존 풀사이즈의 느낌만 났던 4.2인치 계기판에서 이제는 완전 일체형, 꺾임없이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약간이긴 하지만 앰비언트, 각종 내외장재, 천연가죽 시트, 일렬 통풍, 메모리 시스템,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을 말려서 시큼한 냄새를 방지해주는 애프터블로도 들어가고요. 운전석 공조기 온도에 따라서 열선 핸들, 시트, 통풍 시트 그런 것들을 켜주는 운전석 공조연동 자동제어, 하이패스, 레인 센서,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내비게이션, 그리고 기본 등급부터 블루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에어컨도 켜두고 히터도 켜두고, 심지어 현대해상 기준 커넥티드카 보험료 할인 약 15%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절대 적지 않은 부분이고, 이 하이패스는 실물 카드 없이 등록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다,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밑등급 프리미엄이 확실히 410만원 정도 저렴하긴 하지만 옵션 구성이 많이 빠진다. 어차피 프리미엄에서 선택해야 했던 대부분의 옵션을 익스클루시브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최소한 익스클루시브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인스퍼레이션은 당연히 좋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차값이 또 거의 400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가격 대비 성능 기준에선 익스클루시브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 걱정은 연식 개선을 하면 이 소나타도 거의 완전 끝물이잖아요. 19년도에 출시를 했으니까 벌써 풀체인지 주기는 거의 다 온 거고,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라서 심폐소생술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조금 더 가성비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르블랑 같은 그때 되면 조금 더 좋은 사양을 싸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더 끝물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는 비슷한 구성에 마찬가지로 300 정도 추가된다. 만약에 저였다면 아버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복합연비가 리터당 3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유류비가 거의 20% 정도 하이브리드가 줄어든다. 내가 월 유류비 한 30 나올 거 24만원 정도가 나온다. 그게 60개월이면 240이잖아요. 처음에 차값 300만원 차이, 기름값으로 240을 뽑지만 자동차세나 기타 보험에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유지비에서는 한 150 정도 하이브리드가 이득. 근데 되팔 때 하이브리드가 최소 200 이상 더 받으니까 그거는 지금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 중고차만 보더라도 바로 보이니까 이거 다 따졌을 때 솔직히 가솔린 터보나 하이브리드나 거기서 거기긴 한데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쪽이 괜찮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건도둑님, 요 정도면 그랜저 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당신은 수건도둑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될까요? 취등록세 포함 3,500, 방금 그 견적들 모두 다 세금 및 기타 비용 포함한 값이었고요. 용도는 주로 조수석만 쓰며 2열에 가끔 사람이 탐, 소나타 충분하고 한 달에 2,000km 정도 주행, 보험료 제외 월 45, 세단 5월 SUV, 색상은 블랙 컬러, 디자인적 요소, 클러스터나 내비,
웰컴 라이트는 윗등급 인스퍼레이션부터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타깝게도 빠져야 될 것 같다. 나머지 옵션은 거의 부족하지 않게 거의 다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포티지 투싼, 소나타 K5 모두 다 현재는 끝물 차량이다. 스포티지는 곧 페이스리프트. 그나마 스포티지가 늦게 바뀐다. 하이브리드는 고장 나도 10년 20만 킬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다. 요거는 완전 오래된 중고차를 사는 양반들 얘기고, 보험료, 자동차세 비싸지만 기름값으로 어느 정도 쌤쌤이 되고 추가금을 주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차든 중고차든 내가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예산, 2번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4번 디자인, 5번 색상, 6번 옵션 이렇게 간략히 적어주시면 제가 차례차례 만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대작 게임, 대작 신차가 풀체인지 하거나 페이스리프트 한다, 그래서 영상이 늘어진다 요게 아니라면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땐 대개 2주 정도 전후로 소요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